독서 나눔 해주실 때 저희 팀원들끼리 작두 탄다고 하거든요. 너무나 그 나눔이 좋아서 어떻게 저런 통찰력을 갖지? 막 저희 자매들끼리도 막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어제는 더 뜨거웠던 게 왜냐면 저희 그 PCM 부족원들 전체가 다 작두를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대표님과 인터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 바로 이 원칙이라는 책을 저희가 독서 나눔을 했죠. 근데 이제 저는 좀 궁금한 게 대표님은 이 책을 언제 잡으신 거예요? 그때 2018년도인가? 초반에 어, 그때 예, 네트워크 그 그룹별로 이렇게 하면서 다 제가 그 책을 그냥 바이블로 정하자. 이게 원칙으로 여기에 몇 조씩 버는 사람인데 굴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 원칙이 어렵지만 이거를 붙잡고 좀 노력해보자라는 식으로 그때 했는데 좀 어려운 책이고 실천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끝점에서 바라보시면서 맞아요. 쓴 책이잖아요. 맞아요. 완전 탑다운 방식.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인들이 소화할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제가 피독에서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대표님께서는 이거를 잘게 쪼개서 저희가 딱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소화까지 시켜주시니까 일단 그게 좋았고, 이제 이 피독, 그러니까 이 원칙이라는 책 내용이 정말 많은데 제가 이제 오늘은 조금 와닿았던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일단은 저한테 이제 제가 조금 들어왔던 그 글귀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은 일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나쁜 일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항상 사람들은 잘 될 것만 생각하고 내가 잘 되려고만 하지 자기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하강국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결국에는 끝점에 가신 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극단적으로 열린 생각을 갖고 극단적으로 투명해져라. 당신이 더 개방적이 될수록 그만큼 자신을 덜 속이게 된다. 왜 이게 와닿았냐면, 그동안 저도 살아가면서 제 이제 업에 있어서 굉장히 저도 극단적으로 사실은 어 뭐라 해야 될까? 투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학부모님들을 대할 때 사실은 어떤 분들은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필터링 없이 말을 하고 아닌 경우에는 그냥 어머니 공부 아니고 다른 길도 있다고 제가 오히려 설득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막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러면 엄마를 저는 설득해서 학원을 다 보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희 이런 극단적 투명함 때문에 사실 저도 저희 그 동네에서 저 원장 열정이 있어라는 그런 키워드를 얻었지만 사실 안티도 있었을 거예요. 어, 그런데 안티죠. 전 대표님을 알게 된 이후로 이 키워드가 되게 더 와닿았던 이유는 뭐냐면, 전 제가 봤던 가장 투명한 분이 저는 대표님이었어요. 근데 궁금했던 건 외국인이라 그런 걸까? 왜냐면 한국인 정서에서는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우리는 좀 거칠애를 중요시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유교 문화 그래서 조금 더 개방적이지 더 개방적일 수가 없는 건 사회적인 어떤 저희의 그런 문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개인의 캐릭터 아니면 직업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대표님은 제가 봤던 가장 극단적으로 투명한 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리고 대표님의 그 투명함이 사실은 우리 부족원을 다 변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기존의 네트워크 방식과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 자체가, 기존의 네트워크 방식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고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두려운 일인 거예요. 저희 한국 사회에서는. 근데 그거를 용기 있게 하는 사람들만 사실은 PCM에서 이렇게 수강을 하고 변종인들이 되기보단 이미 변종인이어서 모였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그런 저희를 이끌어주시는 가장 핵심 인물인 대표님이 정말 극단적 투명하시거든요. 놀라울 만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일단 극단적 투명한 게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아니면 실제로 좀 뭐라고 하죠? 좀 사는 거에 있어서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자신한테 덜 미안하고 음, 자신을 덜 속이는 방법이 투명해지는 방법이라는 게 저는 사실 제일 와닿아요. 지금까지 얘기한 중에서. 음, 어, 음, 왜냐면 내가 어떻게 더럽게 돈 벌면 네,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내 안이 더럽게 벌었다는 건 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나라는 사람이 내가 막 한이 차 있을 정도로 나는 이렇게까지 마음 쓰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항상 여자친구 사귈 때도 그렇거든요. 음,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 썼는데 상대방의 이제 저한테 주는 어떤 이런 뭔가 좀 나중에 우리가 보통 헤어지면 미련을 갖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헤어지면 보통 미련을 안 갖는 이유가 못 갖는 이유가 같이 함께 있을 때 너무 극단적으로 마음 쓴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마음 쓰면요. 어느 정도냐면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마음 쓸 때도 있어요, 저는. 예를 음, 들면 제가 저의 이제 사촌 누나하고도 마음 쓰는 게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음, 어, 한 번은 저희 사촌 누나가 뭐 이혼 소송 뭐 이런 것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금이 항상 우리는 모자라고 할 때가 많잖아요. 네, 유동자산이 현금 흐름이 현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제 총 현금이 은행 잔고에 500만밖에 없었어요. 음, 근데 그게 필요할 것 같고 또 내가 또 또 사촌 또 동생이고 또 내가 뭔가 거기에 역할을 좀 해주는 뭔가 마음을 썼는데 그게 저한테는 돈을 쓴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음, 250만 반을 반팅을 해가지고 줬고 그걸 처음에는 빌려줬죠. 그리고 나서 음, 전화를 해서 나중에는 갚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런 전 사례가 재산의 반을 주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제가 예전에 유산화를 했을 때도 그거를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마음을 쓰면요 상대방은 요즘에 말이 필요 없어요. 맞아요. 행동을 해버리면 돼. 맞아요. 그냥 내가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말이 제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뭐 말 맞아요. 한마디에 참냥 뭐 빚을 갚는다 뭐 이런 빚을 표현을 갚는다고. 하는데 아니 차라리 누군가를 막 기도해 주겠다 막 이런 얘기보다는 그 사람 진짜 필요할 때 돈 10만 원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음, 제가 그렇게 실제로 저희 하부에 계셨던 분도 예전에 있었는데 문을 두드리고 콜드 컨택을 아예 원곡동이란 곳에 안산에 있거든요. 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전단지도 주고 막 이렇게 소통하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막 제가 그럴 필요 없는데 그냥 제 파트너고 정말 열심히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제가 막 현금을 처음에는 막 80만 원씩 막 60만 원씩 이렇게 막 제가 그냥 현금을 줘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원을 한 거네요. 예, 그렇게 지원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음, 마음 쓰는 내용인데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극단적으로 투명하다는 건 뭐냐면 정체성이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선택을 해가는 사람은요 미련이 없어요. 음, 파트너가 예를 들면 어느 순간 나에 대해서 뭔가 좀 되게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나쁜 어떤 배신 행위를 했다 하잖아요. 네. 저는 칼같이 잘라버려요. 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 다 줬으니까. 예. 남녀 관계에서도 전 똑같은 거예요. 예. 음,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투명하다 보면요. 그 과정 안에 우리가 보통 모든 것들은요. 사실이 언제 증명되냐면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어떤 사람들은 너무 투명하다 보니까 제가 이상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대표님. 네. 그건 이상한 게 아니고요. 투명해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음, 투명하지 않은 사람 제 눈에는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지 음, 알아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만약 오늘 내가 마지막 날이라면 그렇게 투명하지 않고 그렇게 남의 눈치를 보고 음, 그렇게 찌질하게 살고 싶냐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죠.
왜냐면 음, 우리가 10년, 20년 나중에 부자 되겠다는 마음으로 누구나 다 노력을 한단 말이죠. 네, 예. 근데 안 될 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랬을 때는 10년, 20년 노예로 찌질하게 돈을 쫓고 막 거기에 막 미쳐가지고 이익 막 이렇게 아주 그 더럽게 살 것인가? 아니면 부자 될 확률도 그냥 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내일 당장 죽듯이 오늘 내가 정말 오늘 사는 거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을 내 자신한테 제일 미안하지 않고 음, 앞으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선택들을 할 것인가를 봤을 때 저는 네, 후자라는 거죠. 예, 그게 저한테는 무식한지 아니면 그런 결정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게 끝점을 보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멘토를 그런 식으로 가지다 보니까 되게 순종하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저는 있거든요. 근데 음, 그거를 함부로 사람들이 실천을 못 해요. 근데 그걸 맞아요. 지금 원칙이라는 레이 달리오 그 책도 그거를 음, 실천했던 사람으로서 그거 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실천해버리면요. 다른 사람의 어떤 소리를 치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저는, 어떻게 살았던 거에 대한 확신이 그래서 엄청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있는 자가 덜 확신있는 자를 이끄는 세상이에요, 요즘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레이달리오 그분이 이제 그러시거든요. 이 극단적 개방과 극단적 투명이 왜 어렵냐면 일단 관심과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네, 그거를 하는 순간. 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렇게 관심과 비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개인적인 자료들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극단적으로 투명해지는 것이 본능적으로 불편하대요. 그게 이제 문화적인 것도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네. 그러나 극단적 투명성은 나 자신이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는 자유와 내가 다른 이를 이해하고 그들도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엄청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어려운 결정을 하지만 그 어려운 결정을 할수록 단시간에 말 그대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돈을 백만장자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또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을 돈 버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돈을 많이 번다고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돈을 음, 많이 버는데 오히려 더 찌질한 사람들, 더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음, 사람 왜 그런지 알아요? 극단적으로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 돈은 벌었지만 그 사람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투명하지 음, 않고 나 자신을 계속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음, 그게 굉장히 커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싶으면 안티프레지라든가 이런 책들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음. 내용들이. 이런 거는 부자들끼리 서로 나누는 책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라고 될까? 그 극단적 투명이라는 부분에서 누군가는 극단적 투명이라는 게 되게 좀 이렇게 막연할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뭐 서로 주장하는 말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나는 이렇다, 너는 이렇다라고 할 때 사실은 극단적 투명이라는 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가장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하지만 어, 역사는 있거든요. 뭐 서로 나눈 문자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아니면은 네. 뭐 함께 찍은 영상이라든지 맞아요. 사실은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장소라든지. 예. 맞아요. 장소라든지 사실은 그거를 그냥 오픈해 버리면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극단적으로 아싸리 다 그냥 공개를 해버리고 극단적 개방으로 가버리면 음, 그래서 어 저는 정치는 잘 못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근데 제 장점이 뭐냐면 싹 다 투명하게 깠을 때 어, 이런 거예요. 사람은 결국에는 알아봐요. 음, 알아봐요. 진짜를 알아봐요. 음, 진짜를 못 알아보는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음, 왜냐면 제가 저희 목사님을 얘기했을 때 저희 목사님도 그런 얘기했지만 저희 목사님도 이러더라고요. 제자와 스승은 서로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 극단적인 투명성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방법이에요. 내가 정말 행복하게 음, 살고 싶다면 극단적으로 투명해지면요. 그걸 감당하는 그 극복하는 힘과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점을 추가를 하다 보면요.
그 네. 사람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내가 거짓말하기 위해서 에너지 쓸 필요가 없고 내가 맞아요. 머리 쓸 극단적으로 이유가 없어요. 투명해지면서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극단적으로 투명하다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내 마음을 진심 다해서 써버리면요. 내가 목소리가 커지고 맞아요. 멘트가 강렬해지고 맞아요. 내가 그냥 이 사람을 다른 게 없어요. 말이 그냥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보다는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어디다 돈을 쓰는지 그걸 제가 늘 바라고 하거든요. 음, 전부예요, 그게. 그래서 극단적으로 투명한 내용들은 뭐 레이 달리오도 늘 얘기하지만 극단적으로 개방하는 게 극단적 투명성인 거예요. 맞아요. 극단적으로 개방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할 때도 극단적으로 투명한 거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내가 뭔가를 선택하잖아요. 음, 그때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다고 표현하거든요. 매번 그럴 때마다. 음, 제 네. 소셜 미디어, 인스타 뭐 올릴 거나 유튜브에 뭔가 올리거나 뭐 할 때는 그 극단적인 투명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요즘에. 불편하죠. 그렇죠. 근데 하는 사람의 입장에는 이거를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음, 굉장히 개방적이 그래서 사람들은 개방적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알아야 돼요. 개방적인 게 되게 음, 중요해요. 개방적이기만 하면 안 돼요. 미국에서 요즘에 뭐 여자들이 노브라를 막 하고 막 그런 거 미국에 유명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노브라 하면 미국 여자니까 개방적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건 개방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그 문화거든요. 그쵸, 맞아. 그건 진짜 문화예요. 극단적으로 개방한 거랑 그냥 개방한 건 다른 거예요. 극단적으로 음, 투명한 거랑 그냥 투명한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극단적으로 투명해야만 정치판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이번에도 뭐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하는데 윤석열 이겼잖아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사실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 정치인이 아닌데 이길 수 있는 지금 시대란 말이죠. 트럼프하고 힐러리 싸웠어요. 정치인이 아니에요, 트럼프는. 근데 음, 이겼어요. 그러니까 음, 정치가 이기는 시대가 아닌 거죠, 이제는. 음. 예. 누구한테 이득이 될 거냐 이걸 봤을 때 정치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쓸 거고 나한테 어떻게 이득될까를 사람들 보는 거죠. 사실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사이에 분쟁이 있거나 이제 뭐 저희가 그랬죠. 속된 말로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싸움 아, 구경이랑 예,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겐 그냥 엔터테이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지만 사실은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분명히 느끼는 것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인생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학원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이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막 필터링 없이 했던 이유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들께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도 진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진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개방적이고 투명하게끔 말씀을 드리니까 결국에는 그냥 믿고 그냥 아예 이렇게 그냥 전적으로 맡겨버리고 모든 결정권을 주시는 것 같은데 세상 모든 일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비즈니스건 사람 관계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인 관계에도 다 줘버리면은 사실 후회가 없죠.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저희 그거 저도 공감해요. 100%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음. 방법론들을 다른 사람 가보지 않은 길을 많이 가보고 선택하고 어려운 결정 내리다 보면요. 사람들 그 사람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대표님께서는 그럼 만약에 정말 진실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극단적으로 투명해지실 의향이 어, 있으십니까? 그게 근데 쉽지 않아요. 예, 음, 극단적으로 그렇게 투명해지는 거. 근데 있잖아요. 안 죽어요. 투명해져도. 음, 예. 그리고 내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건 맞아요. 그냥 보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음, 같은 경우는 공인에 가까워서 이제는 거의 다 투명하게 공유하는 상황이고 모든 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투명해질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네, 투명한 걸 공유하다 보면요. 제 사생활의 것까지 모두 다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면요. 사람은 거기서 판단해요. 그냥 사람이 판단한다니까요. 음, 그리고 그 대중에서 그냥 그 피드백이 나와요. 네, 근데 내가 투명하지 않으면 그 피드백이 잘못된 피드백으로 내가 인식을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 거품으로 살 수도 있고 네, 가식으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영영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음, 만약에 내가 극단적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 거에 있어서 내가 불편한 것도 있지만 오히려 내가 생각지 못한 반응, 좋은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어, 극단적으로 투명해 버려야 제대로 된 배움을 배울 수 있고 그 배움이 그리고 되게 빠르게 내가 습득하고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맞아요. 한창 30대고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앞으로 40대, 50대 되면 덜 투명해질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때는 안정도 찾고 막 이렇게 하는 어떤 뭐 상황에 사람 접어들면 점점 두려움도 더 커진다고 하잖아요. 남자들 특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예, 좀 약간 겁이 약간 없는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도 저에 대해서 노출하고 저의 사생활까지 모두 다 내가 한국에서 9년 동안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그 안에 모든 저한테 사진이든 뭐 내용이란 내가 그 전에 파트너와 소통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료화돼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 통해서 사실 제가 다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요. 나중에 온라인에서 투명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 온라인에서. 왜냐면 네. 오프라인에서 제가 지금 알려지지 않았어요. 네. 근데 온라인에 이게 투명해지고 이 정도까지 투명한 사람이 연결되면 지금도 제가 저희 유튜브 구독자 수도 올라가고 점점 이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얘가 지금 뭔가 지금 일을 저지를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얘가 음, 지금 뭔가 이제는 뭔가 얘란 사람이 노출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노출 안에 보통 보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 들어보지 못하고 했던 어떤 그런 신선함이 있는데 그건 신선함이 아닌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질에서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투명성이라는 거죠. 그 투명성을 음, 가지면 저처럼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에너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음. 투명성이 그래서 어렵지만 거대한 보상이 뒤에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네. 누구도 감히 저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학원 운영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도 극단적으로 투명을 추구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때 일을 할 때랑 제가 이제 네트워크를 시작해서 처음에는 저도 네트워크에서조차도 극단적 투명성을 추구했거든요. 저 성격 자체도 저도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이 포커페이스가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단순한 애들. 예, 근데 제가 어려웠던 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순간에 내가 진실이라 믿었던 게 진실이 아닌 것을 알아버렸을 때부터는 제가 사업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제품은 전달할 수 있지만 사업을 전달할 수가 없었고 내가 확실하지 않는 거를 누구에게 확신 있게 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때 저는 멈춰졌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누가 멈추라고 하지 않아도 제 스스로 나는 사업자 아닌가 보다. 나는 그냥 약간 유산을 사랑하는 약간 전달자인 소비자인가 보다. 이렇게 제 스스로가 약간 마음의 정리? 마음의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적으로 투명해지면 나답게 살 수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100%예요. 나답게. 왜냐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투명한 게 아마 PD님은 자영업을 하고 그 안에 환경이라고 하는 자체가 저항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부모님하고 네, 상담하는 게 저항력이 작을수록 투명해지는 게 더 수월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네트워크 맞아요. 마케팅 같은 경우는 그룹 단체로 움직이다 보니까 네, 거기서 투명해지는 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더 진짜 쉽지 않은 건 맞아요. 어떤 건지 알아요? 트럼프 같은 사람이 그 공화당에서 그때 경쟁했을 때 18명인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정치인들 앞에서 니들이 다 내가 돈을 줘서 막 뒤에서 그랬던 한때는 그랬잖아 하면서 그 자기의 정체성을 싹 다 까발리면서 그 정치인들을 완전 개 무시를 하고 막 하는 거를 내가 보면서 나는 그 공화당의 지금까지 정치인들 싸워서 알아듣지 못하거든 보통 정치인들이 영어를 하면 근데 트럼프 영어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완전 투명한 해버리고 그리고 정치인들 맨날 말만 하고 행동을 안 옮긴다. 그리고 아예 완전 얘기하는 게 뭐 중국이 우리나라를 죽이고 있다, 뭐 한국이 우리나라를 죽이고 있다, 멕시코의 장벽을 올려가지고 멕시코가 이 장벽을 대신 지불하게 만들겠다. 뭐 별의별 얘기를 하는데 그 자기의 속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있잖아요. 투명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투명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게 누군가 봤을 땐 또 싸움인데 엔터테이닝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 캐릭터. 근데 그건 재밌는 그쵸. 게 아니라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 그래 저는 나름 제가 2012년도에 트럼프 세미나 직접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되게 흥미롭지만 한 면은 또 걱정됐어요. 저렇게 하다가 암살당하면 어떡하지? 맞아요. 기득권이라는 게 엄청 그게 거대하잖아요. 맞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기득권과 정치의 기득권은 완전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그 저항력에서 투명하기 때문에 그게 극단이에요. 그게 끝점이라는 거예요. 난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인정해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영감을 많이 얻어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님 그래서 말씀하신 투명하게 살아야 평소에 그 사람들 돈도 막 지불해서 막 이렇게 서포트도 해주고 도너이라고 하잖아요. 예. 네. 그런 로비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주면서 실제로 그렇게 뒤에서 거래했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까발리면 다 투명해지는 거예요. 세금이고 뭐고 다 투명해지는 거죠. 음, 재밌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는 투명해지는 게 너 죽고 나, 나 죽자.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데, 너 죽고 나 죽자는 내가 오히려 투명하지 않을 때 같아요. 같이 죽다는 건데, 사실은 투명하면, 투명한 사람은 살아요. 맞아요. 투명한 사람은. 끝에 가서, 근데 뭐, 물론, 전투로 피를 흘리고, 다치고, 뭐, 상처도 있고 하겠지만, 죽지는 않는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래서 극단적 투명을 저희가 앞으로 또 키워드로 여러 가지 또 인터뷰를 진행을 할 건데 오늘 재밌었어요. 네. 네, 있었어요. 좋습니다, 대표님. 네. 네, 네, 네.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